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기운, 애곤을 정화시킨다라는 의미로서 이런 식으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천동입니다. 이제 곧 단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단오를 맞아서 여러분들 현관에 두시면 좋을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집에서 오늘 특별히 촬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알려드릴 키워드는요, 바로 소금단지입니다. 이 소금단지, 제가 직접 집에서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소금단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소금단지를 어떤 것부터 고르고 또 어떻게 소금을 넣으면 좋은지까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소금단지의 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기는 사실 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요 정도 크기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 손바닥만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딱 요 정도 사이즈.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 거를 두셔도 괜찮아요. 제가 2년 전에 그 MBC에서 그 촬영하러 갔을 때도 보면은 그 현장에서 이거보다 훨씬 작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소금단지를 담아가지고 현관에 두고 그렇게 하곤 하셨는데, 요 정도 사이즈가 제일 괜찮고요. 이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거기서 사서 쓰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소금단지 정말 커다란 거를 이렇게 두고 써도 되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글쎄요, 뭐 집 사정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거 두고 쓰신다고 하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 소금까지 이제 쓰는 의미로서 질문을 주신 건데, 이 소금단지를 보여드린 거는 이거는 먹는 용은 아닙니다. 먹는 용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두는 어떤 일종의 풍수 소품으로서 그 두는 의미다 보니까 이거를 식용의 소금단지는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금단지의 색상도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뭐 물론 저는 이런 하얀 거를 쓰고 있고, 여기 보면은 꽃무늬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 꽃무늬 문양이 들어가는 것 역시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흰 게 아니라 옛날 우리 고려청자 같은 이런 푸른 빛이 나는 그릇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역시나 색상에 대해서 제가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금단지는 두는 것 자체로서의 의미를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차원이라서 색상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한 거, 소금단지 두는 것 자체로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네. 소금단지에 뒀던 소금을 네. 먹어도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식용이 아니라 어떤 풍수 소품,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액막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안 먹고 굳이 식용으로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소금 자체는요, 그 설문해자라는 소금 염자, 이 글자의 해석을 보게 됐을 때 본질적으로서는 이 소금 자체가 그 보존, 정화, 그리고 나쁜 것을 막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넣는 소금은 식용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더 본질적으로서 이 소금의 정화 기능, 나쁜 것을 막는 기능,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 사실 여기 소금 한번 넣어 두시면은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넣어 두신 소금은 드시지 마시고 1년이 지나고 교체할 때쯤 되면은 편하게 버리시든지 아니면은 식용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활용을 하시는 거, 그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근데 어찌됐건 저는 그냥 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1년 중에 어떤 날에 교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통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사실 단오가 제일 좋습니다. 단오가 왜 좋냐면은 이 단오는 1년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거든요.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다 보니까 불이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 선조분들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 단오에 맞아서 어떤 마을 단위의 행사, 사찰 단위의 큰 행사를 해왔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단위 같으면은 단오 날에 맞춰가지고 그 마을에 기운을 주는 그 주된 산에 올라가서 소금단지를 묻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딱 한 1년이나 2년 동안
그 뒀을 때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녹을 수 있을 정도의 만큼의 양을 담아서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전통을 우리가 현대 풍수 인테리어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저만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진짜 의미 있는 전통 풍수 소품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단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단오도 가장 좋다 생각하고요. 어떤 해가 바뀌는 동지라든지 입춘, 그때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동지에 맞춰서 갈 거야 라고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동지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그걸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편한 날로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뚜껑을 닫아야 되느냐 열어야 되느냐. 우선 저는 닫든 안 닫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닫아두기는 하는데 열어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소금을 두는 것 자체가 어떤 나쁜 것을 막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보여지는 의미로서 열어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청결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서 닫아두셔도 되는데, 이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역시나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저는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을 주시는 게 바로 두는 위치인데요. 제가 현관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현관 안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두면 좋은지를 질문을 주시는데, 보여지는 곳에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신발장 안에 넣어 두셔도 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게 되고 또 컨설팅 의뢰 주셔가지고 가보게 됐을 때 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잘 들어봐 주신 분들은요, 집에 가면은 현관에 문 열자마자 소금단지가 바로 딱 보입니다. 보이고 그 신발장 밑에 그렇게 많이 두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이는 곳에 두시든 신발장 안에 두시든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금을 그냥 버리기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교체를 할 때. 네네네. 그래서 그 소금을 쓸 수 있는 교수님만의 꿀팁이 있나요? 그렇죠. 그냥 버리기 아깝고 너무 어떻게든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 소금은 청소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디 청소하시냐? 주로 화장실 위주로 청소하시는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변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닦는다라든지 바닥 청소를 한다라든지 하시면 되고, 실제로도 청소업체에서 이렇게 소금을 활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직접 찾아보셔서 청소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실제 소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금을 직접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저희 집에 실제로 있는 소금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처음 소금 단지를 구매하시고 소금을 넣는다라고 할 때 새로운 소금을 사셔도 되고 집에 있는 소금을 활용을 하셔도 돼요. 굳이 사는 게 아깝다라고 하시고 우리 집은 소금 잘 안 먹고 그렇다 하면은 집에 있는 소금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식용으로도 쓰고 있는 소금을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 꽃소금을 넣으시든 뭐 황소금을 넣으시든 핑크 솔트를 넣으셔도 되고요. 소금은 다 괜찮으니까 그냥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쏟지 않게 정성스럽게. 양은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양은 적당하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이상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애군을 막고 또 복이 많이 들어오라는 의미로서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희는 이렇게 잘 담은 소금을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제 한번 현관에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 집 현관인데, 원래 제가 쓰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아까 제가 담은 소금이고, 원래 쓰고 있는 소금이 있어요. 제가 올 초에 갈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뒀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소금단지 이렇게 여기 두고 있고 뚜껑을 닫아서 쓰고 있고 보여지게 두는 게 저는 좋아가지고 이렇게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소금단지는요, 사실 현관에 두는 게 가장 1순위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요거는 제가 어쨌든 이제 대를 이어서, 그리고 정말로 많은 분들 계속해서 풍수 컨설팅을 해드리고 집에 가보고 있는데, 이 집안에 있는 그런 기운이라는 건요, 어떤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많고, 집안에 어떤 좋았던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화장실에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있는 소금단지 있다라고 하시면은 화장실에도 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현관 이왕 담겼으니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발매트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드렸었죠. 제가 최근 MBC에서도 방송에 출연해서 강의할 때 썼던 내용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 발매트를 통해서 현관에 들어오는 그 운을 귀하게 대하시라라는 의미로서 발매트를 두실 것을 권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거울
거울도 참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거울 같은 거. 우선 저는 전신 거울 쓰고 있고요. 현관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곳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현관은 저희가 여기가 있잖아요. 요 문 열자마자 정면이면은 바로 여기인데 이제 여기에만 배치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가 좋아가지고 이쪽에 달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 제가 직접 쓴 글자인 이 부자 액자를 제가 좋아서 여기 걸어 두고 있습니다. 이 부자 액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글자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 중에 하나고요. 글자 자체가 되게 동글동글하고 여러 가지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현관에 걸어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물론 이 부액자가 참 좋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집안에 의미 있다 싶은 액자들 이렇게 현관 쪽에 하나 걸어 두시는 거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걸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래 소금단지 지금 약간 엽기로 샜는데 소금단지 두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두시면 좋은데 이것도 현관이랑 똑같아요. 보이는 곳에 두셔도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장 안에 두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올려두면은 보기에도 깔끔하고 한 번씩 이렇게 닦기에도 좋겠죠. 화장실에 두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기운, 애군을 정화시킨다 라는 의미로서 소금단지를 이런 식으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논어에 보게 되면요, 예지용 화위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런 형식에 있어서 이것이 잘 쓰이려면은 이 조화로운 것이 가장 귀하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전통, 우리 이전에 선조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곧 옛날 사람, 지금 사람들의 그런 조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 자연의 원리, 이 풍수의 원리는 사실 어떤 미신도 아니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에 있어서 항상 적용이 되고 있는 운의 원리,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소금단지에 대한 부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삶에 적용을 하신다면 분명 이 집안에서 일어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나쁜 일들도 막으시고 집안에 많은 좋은 일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